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의 락 이야기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마침 화창한 늦여름날, 오늘따라서 비도 오지 않고 천둥도 치지 않고 햇빛이 따사로운 늦여름의 하루이군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기 전에 이렇게 야외 촬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락과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 가을 미국에서의 총선과 대선 2달도 남지 않았죠. 2차 대전 이후 온 세계와 미국에서는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969년도의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이것을 정점으로 월남전에 반대하는 락커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5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드스탁이 열렸던 그 장소에 가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드스탁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면 말이죠, 그 우드스탁에 참여했던 락커들의 이야기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배경, 반전운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저 같은 순수 락 애호가이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무엇이 없었습니다. 당시 반전운동에 앞장서고 반전 노래를 했던 밥 딜런, 존 바이엇, 피터 폴 앤 메리 등등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들은 모두 포크락 가수들이고 제가 다룰 것은 하드락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반전 문화들과 함께 히피락이 함께 성행하면서 비틀즈 역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틀즈에 관해서는 제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여러 노래들을 후세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 노래의 뜻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등등의 억지로 갖다 붙인 가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음악이나 시사평론가들의 카더라 방송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전 포크락 이외에도 1970년도의 음반 파라노이드입니다. 제일 첫 노래가 워픽스이죠. 이 헤비메탈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먼저의 반전 노래가 이거 아닐까요? 그 전에 락밴드 중에서는 크레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CCR이 반전 노래들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헤비메탈은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말이죠, 바로 이 앨범 블랙 사바스에서 워픽스를 불렀던 아지 아스본의 라이브 앨범이죠. 이것이 2002년 앨범인데요, 그때가 바로 미국에서 9/11 사건 이후 그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침공 직후에 나온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아지 아스본이 탱크에 타고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앨범에서 워픽스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는 그 이후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락커들이야 대중의 기호에 맞춰줘야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초에 전성기를 누렸던 하드락 밴드 마운틴이 2007년에 내놓은 앨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지널 멤버 레슬리 웨스트와 콜 킬레잉의 친필 사인이 적혀있죠. 제목이 Masters of War인데 모두 밥 딜런의 노래를 헤비메탈로 노래한 것입니다. 첫 노래 Masters of War를 아지 아스본이 노래했죠. 선거운동을 하면서 락커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닉슨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닉슨은 젊은 애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엘비스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선전한 적이 있었죠. 한편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말이죠, 앨리스 쿠퍼의 1973년 공연인데, 공연이 마무리될 즈음에 닉슨 대통령을 분장한 사람이 나오고 모두가 미워한 이 닉슨 대통령을 실컷 두드려 패죠. 월남전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미움을 닉슨 대통령이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앨리스 쿠퍼의 공연에서 비슷한 광경이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제가 곧 말씀드리죠.
정치인들이 대중선동을 하고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연예인들, 락커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은 웬일인지 거의 민주당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락 매거진 1978년에 칼터 대통령 재선 운동 때인데 서커스 매거진에 이렇게 칼터 대통령을 락 문화와 친한 것처럼 그려놓았고 지금 이 사진에는 재즈 트럼퍼니스트 디지 길레스피가 가운데 있군요. 그만의 특이한 트럼본 모습이죠. 칼터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민주당에서는 현직 칼터 대통령 이외에 에드워드 케네디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대통령 경선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역시 서커스에 실린 사진인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그를 도와준 여성 락커 린다 론스타드와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당시 제리 브라운은 여자관계는 좀 복잡했지만 아직 싱글이어서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린다 론스타드는 영부인이 되었을 거라는 소문도 그때 떠돌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에드워드 케네디가 서커스에 실린 모습이죠. 그 외에도 여기 보이는 케네디가의 자손 중에서 조세프 케네디 세컨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외 여러 명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칼터 대통령이 얼맨 브라더스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남부 조지아 출신이니 같은 고향 밴드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죠. 제가 알기로 얼맨 브라더스는 뭐 그렇게 정치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칼터 대통령은 재선에는 실패하고 공화당의 로널드 리건이 대통령이 되었죠.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레건 대통령 부부와 비치보이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까지도 비치보이스는 공화당 사람들을 가끔 돕고 있습니다. 다음 빌 클린턴 대통령, 이때 선거운동을 도와준 밴드들이 플리드우드 맥 그리고 피터 폴 앤 메리. 빌 클린턴 자신이 색소폰을 하기 때문에 케니 G, 데이비 샌본 등이 함께 색소폰 연주를 하며 대통령 취임식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알고의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존 반조비입니다. 알고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말았죠. 그 4년 후 민주당에서 존 캐리 상원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본조비가 다시 한번 선거 유세에 존 캐리와 함께 합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리고 사진에서와 같이 CCR의 존 포거티도 존 캐리를 도왔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또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 캐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말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온 여름 존 캐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대개는 다른 밴드 멤버 없이 혼자서 통기타 가지고 나와서 선거장 가서 바람 일으키곤 했죠. 근데 말이죠. 대중들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공짜로 보기 위해서 유세장에 오는 것이지 존 캐리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었대요. 결국 존 캐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말았죠. 2008년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경합이 붙었을 때는 엘튼 존이 힐러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하고 오바마가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도 역시 반조비, 브루스 스프링스틴, 엘튼 존까지도 민주당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를 승리하게 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오바마가 꼭 당선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같은 때에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이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러닝메이트로 세라 페일린이 나왔습니다. 세라 페일린이 어렸을 때의 별명이 바라쿠다였었대요.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는 세라 페일린이 나올 때는 하트의 노래 바라쿠다를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그 하트로부터 당장 항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음악을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엘튼 존, 브루스 스프링스틴, 반조비, U2의 보노 등등 줄줄이 등장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 젊은 가수들까지도요.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후원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얄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가수들이 없었습니다. 80년대 밴드 트위스터 시스터스, 여러분들 이 밴드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유명한 노래 딱 하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We Are Not Gonna Take It 그거죠. 그걸 연주했더니 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쓰지 말라고요. 또 보스턴의 오래된 노래 Walk On을 연주했더니 보스턴의 기타리스트 탐 숄스로부터 또 당장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닐 영, 롤링 스톤스 등등으로부터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죠. 다 자기네 노래를 못 쓰게 합니다. 공화당 쪽에 노래를 쓰도록 해준 밴드는 레너드 스키너드, 알라바마, ZZ 탑, 스틱스 등입니다.
스틱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오리지널 멤버였던 데니스 디영은 자기가 공연할 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곤 하죠. 공화당의 호의적인 밴드로서는 키스, 폴 스탠리, 진 시몬스 둘 다 꽤 보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이면 자기네 팬의 절반을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진 않죠. 테드 뉴전트, 이거는 자기의 자서전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그냥 쓴 책인데 이걸 읽어보면 그는 무척 보수적이죠. 그의 노래 중에도 그런 보수적인 내용의 노래가 꽤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이야기했다가 여러 방송사들로부터 미움을 산 적이 있었죠. 그 후에는 그가 방송이나 자기 공연에서 정치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친공화당적인 사람으로 두비 브라더스의 제프 백스터가 있습니다. 두비 브라더스 밴드 자체는 제가 알기로 정치색은 없어요.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 2-3년 전에 전 세계에서 솔로 공연을 하면서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실컷 욕했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공연장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후에 제가 같은 공연을 보러 또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러 스크린이 보이지 않도록 옆쪽에 앉았어요. 이것입니다. 스크린은 안 보이고 연주자들만 보이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관중석에서 이렇게 로저 워터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가 있는 올해에 로저 워터스는 그때보다도 더한 엔타이 트럼프 운동을 하려고 순회 공연을 공연하고 저도 보러 가려고 표까지 샀습니다만 코비드 덕에 무기연기되고 말았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앨리스 쿠퍼의 공연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당시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싸우는 것을 배우들이 분장하고 연극한 것이죠. 앨리스 쿠퍼는 늘 보수파 공화당 편인데 공연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해도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팬들한테 이야기하진 않죠. 류행가를 하는 락커들은 진보가 많은 반면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수적일 것 같으죠.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거의 모두 진보 민주당 편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비드 덕에 양쪽 진영에서 선거운동들도 크게 하지 않고 그간 선거운동을 도왔던 락커들도 조용하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락 이야기의 주제와 밴드는 어떤 것으로 할지 그때 가서 생각나는 대로 하죠, 뭐. 또 웬 전화가. Hello, Shin's Residence.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럼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해야죠. 아, 예. 훌륭하신 것 같으네요. 글쎄, 그건 말이죠. 그때 가봐서요. 혹시 후보께서 반조비나 브루스 스프링스틴 말고 엘튼 존을 데리고 와서 유세를 하신다면 제가 생각해보죠. 엘튼 존은 이제 은퇴해서 시간이 많을 겁니다. 아,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선거철이 다가오니 전화가 많이 걸려오네요. 아, 또 전화가.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글쎄, 누구를 찍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존경하고 싶네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말이죠, 좀 새로운 후보들은 없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분 말고 공화당의 앨리스 쿠퍼, 테드 뉴전트 이런 사람들도 다 대통령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후보들을 내세운다면 또 제가 꼭 찍어주죠. 아, 누구를 찍어야 할지 진짜 고민 많이 되네요. 그때 가봐서 생각나는 대로 하죠 뭐. 갑자기 웬일이지? 갑자기 왜 천둥 번개예요? 어쩐지 날씨가 좋다 했더니 오늘도 아니네.